저는 오늘 좌파와 대화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요. 생각보다 저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라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극좌의 성격을 지닌 대화를 오늘 많이 나눴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유튜브 상에 인터뷰를 올린다든지 하는 걸 원치 않았고,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좌파와의 대화 내용을 제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 좌파에게 물어봤던 이유가, 북한 정권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세습 체제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무고한 우리 북한 백성들을 자신의 놀이개로 전락시키고, 기쁨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자들은 전부 이렇게 자기가 농락하고, 또 북한 국민들은 그냥 헐벗고 굶주리는데 자기는 거대한 재산을 다, 집도 여러 채에서 살고 아주 호의호식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좌파, 특히 좌파 대통령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혼자 독식하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을 일체 함구하고 있는가? 우리 정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규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규탄을 했답니다. 예, 문재인도 규탄을 하고 김대중, 노무현도 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그 사람들이 김정은, 김정일 이 북한 정권 수괴를 규탄한 것 같지가 않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규탄을 했다. 근데 내 기억으로는 그 사람들이 규탄한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문맥이나 형식은 다르더라도 더 깊은 뜻으로 규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더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규탄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얘기는 넘어가자. 나는 그거를 규탄했다고는 보지를 않는데, 그래서 왜 규탄을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냐?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왜 규탄을 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정 간섭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 땅은 우리나라 영토다. 우리나라 영토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반국가단체를 조직해서 무력으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성놀이개를 삼고, 이런 사람들을 규탄하는 게 어째 내정 간섭이냐? 우리 헌법에 따라서 규탄하는 것이다. 다만 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자들의 무력이 강력해서 전쟁밖에 할 수 없지 않냐? 그럼 전쟁하면 많은 사람도 죽고 하니까 우리가 또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함부로 전쟁도 못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규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규탄. 그렇게 인권 말살하지 마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그 규탄, 그럼 규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글부글 끓는데 규탄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규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요. 상대방도 국가고 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효과가 왜 없냐. 규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역대 전두환, 노태우, 뭐 박정희, 뭐 또 이렇게 박근혜 이렇게 다 온 사람들은 8.15 경축사 이런 데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규탄하는 내용을.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이런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뭐 8.15 경축사에서 북한 규탄하는 그런 글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 뭐 어떡하냐. 상대방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어떻게 전쟁도 못하고 그러면 규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야. 뭐 핵무기 뭐 만든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본인이 그 북한 집 정권의 수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기쁨전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향락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 공산주의 이론이란 게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는 공동으로 다 같이 삶을 영위하자 이런 것이다. 다만 자기가 지도자니까 일반 서민보다는 조금 위에 생활하는 거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이 김정일이가 이렇게 누렸던 생활을 보면 이게 조금 위냐. 백성들은 다 굶어 죽이고 자기는 뭐 호의호식하고 그 정도 차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느 사회나 그렇지 않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다 독식했고, 박정희도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희도, 여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했는지 간에, 만약에 박정희가 그런 식으로, 여자들 불러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쉬쉬하면서 한 거다. 여러 사람들이 알까봐, 자신의 어떤 스캔들이 알려질까봐, 쉬쉬하면서,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뭐, 골목에서 담배 피는 그런 식으로 했지. 이렇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처럼 백주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 기쁨조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다. 네. 제가 그렇게 맞는 대답을 해줘도 이 좌파라는 사람들은 그냥 우겨요. 예. 스스로 공산주의 이론에도 어긋나게 혼자서 분명히 자기네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는 모든 인민과 다 같이 나누면서 같이 잘 살겠다고, 같이 잘 살자고 공산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 놓고서는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를 보고 규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게 맞는 사람이냐. 다른 건 다 떠나서, 예, 뭐 정치, 경제 이런 건 다 떠나서 다만 인간성 하나만 놓고 이거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부글부글 끓으니까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두환이나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규탄한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규탄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북한 주민을 뭐 불쌍히 여기거나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은 규탄하는 건데, 말은 규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규탄할 뜻이 없고 그냥 그 북풍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네들 뭐 전두환,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주민을 그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혔지만,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래. 그럼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들이, 예? 이게 좌파 얘기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더 깊은 뜻으로 북한을 규탄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예? 그럼 그렇다고 치자. 그,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으면서도 부글부글 끓는 척 하면서 규탄했다고 치자. 예, 그렇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뭐냐? 시민단체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파 시민단체, 뭐 탈북민 단체 이런 사람들은 저기 뭡니까? 파주 거기 가가지고 뭐 애기봉 이런 데 올라가서 풍선에다가 삐라 적어가지고 김정은이 규탄하는, 그런 삐라 해가지고 풍선으로 날리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못 참아서 그런 거 하지 않냐? 이 사람들은 적어도 부글부글 끓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 아니냐?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이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냐, 자기 체제 유지하려고 거기 파주 가가지고 그 삐라 풍선에 담아갖고 그러고 북한에다 날리고 규탄하고 이런 거 하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무런 정치적인 이해가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규탄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거기 가서 북한에다가 삐라 풍선으로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 아니냐. 그런데 봐라, 좌파 시민단체들 봐라. 이 사람들 저 애기봉 가서 뭐 삐라 날려고 뭐 북한 시민들의 인권 말살에 대해서 규탄하는 삐라 같은 거 해서 북쪽으로 날린다는 기사 읽어본 적 있냐? 없지 않냐? 이 시민, 좌파 시민단체들도 대통령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당연히 우파 시민단체 옆에 와가지고 같이 북쪽에다가, 김정은이는 인권 말살 중지해라. 성 노리게 삼지 마라. 너 혼자 독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탄하는 삐라를 이 사람들도 뿌려야 될 거 아니냐. 좌파 시민단체도. 대통령 아니니까 서로. 이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의 인권 말살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좌파 시민단체들은. 아까 대통령끼리는 당신 말대로 그렇다 치자.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체제 결속시키려고 그런 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 않는데 부글부글 끓는 척 하면서 규탄했다고 치자. 당신 얘기대로. 그 당신 얘기대로 저 김대중, 노무현 이런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더 깊은 뜻으로 규탄했다고 치자. 그 내용이. 예? 그 종북적으로 발언한 그런 내용들이 당신 말대로 정말로 뭐 더 깊은 뜻의 규탄이었다고 하자고. 그럼 대통령이라서 그랬다고 치고 그 사람들은 이 시민단체는 뭐냐, 이거 시민단체는.
우파 시민단체들은 부글부글 끓으니까 북한에다 삐라 날리고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니냐. 못 참아서. 좌파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참고 있는 거냐, 이거를. 입증된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주 명징하게 내가 입증까지 해버렸어요. 해줬어요. 그래도 또 우깁니다. 그래도 또 우겨요. 그래서, 그러다니까 이제 5.18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한테 딱 묻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5.18 때 광주에 억울한 광주 시민이 학살된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지 않냐? 이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생각에는 내가 그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을 것 같으냐, 부글부글 안 끓을 것 같으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안 끓는 사람 같대요. 자기는 그런 판단이 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억울한 시민들이 무참하게 희생되었다고 하는데 부글부글 내가 왜 안 끓냐? 부글부글 끓는다. 다만 그 5.18 광주 사태에는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억울한 희생, 정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또 난파된 공작원들의 행위, 또 이렇게 불순한 사람들의 행위, 이런 걸 전부 모조리 투명하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게서 진짜 유공자가 누구고 이런 거를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억울한 희생자가 한 사람만 얘기하냐. 그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다 부글부글 끓는다. 우리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희생됐는데 그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글부글 끓고, 또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 난파됐던 그 북한 공작원들이라든지 거기에 포섭돼 가지고서는 그 회색분자 노릇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명백백히 밝혀가지고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 5.18의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구별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줘야.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이 난파된 사실이 없답니다. 광주에 북한의 특수 공작원이 난파된 사실이 없대요. 그러니까 있다. 지금 그거를 증언하는, 그 당시에 난파되었던 공작원들이 지금 탈북민으로 돼가지고 와서 증언까지 하는데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없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냥 무조건 얘네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조건 진리예요. 내 얘기가 뭐가 틀립니까? 억울한 희생자들, 북한 난파된 공작원들, 또 그 공작원들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 이런 걸 다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가능한, 지금 구별해서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진짜로 5.18 유공자가 정말 누군지를 유공자도 아닌 사람들을 유공자로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유공자 명단을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제대로 조사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유공자 그 명단을 공개하면 본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 보수 꼴통 세력이 막 규탄 대회 열고 이럴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이유가 되냐? 규탄 대회를 누가 열지도 모르겠지만 규탄 대회 열까봐 유공자 명단을 공개 안 한다? 그게 좀 설명이라고 하는 거냐? 국가 유공자라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지금 6.25 참전 용사
뭐 모든 지금 우리 그런 그 국가유공자들 전부 공개하지 않냐? 다 공개한다고. 자랑스러운 거고. 그런데 왜 5.18 광주 유공자만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왜 아니냐? 유공자라 그래가지고 각종의 특혜를 주지 않냐, 국가가. 응? 돈도 주고. 이러면 국민들의 세금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내가 낸 세금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데, 어째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냐, 나의 일이지. 이거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공통적인 어떤 국가, 국정의 일이지, 그 사람들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고, 응?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고, 그냥 그냥 명예만 받았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응? 그러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건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근데 이건 막대한 혜택을 받지 않냐. 그러면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자신이 안 밝힐 권리가 없다. 이름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제 얘기가 이렇게 맞게 얘기를 해도 그냥 우겨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전에 그 5.18 유공자들의 그 공무원 특혜 10%, 5%에서 10% 가산점 주는 거 때문에, 그 당신 가까운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때도 5.18 그 유공자 특혜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특혜가 없는, 이런 유공자에 대해서 특혜 없는 나라가 어딨냐. 다 뭐 장애인도 특혜를 주고, 군필자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혜를 주는 건 옳다. 특혜를 주는 건 옳은데, 그 억울하게 희생돼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아들, 딸 놔두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 없이 혼자 커야 됐으니까 훨씬 어려운 생활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맞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장애인 특혜를 주듯이 뭐 지하철도 공짜로 타게 해주고 대학교 등록금 대주고 뭐 생활비 대주고 뭐 아프면 병원 공짜로 치료받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줘야지 왜 공무원 시험을 10% 가산점을 주냐. 그러니까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3% 특혜 주고 그랬지 않냐.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 저 여성단체에서 얘기해가지고 폐지해버렸지 않냐. 군필자 특혜 주는 거 그 남녀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폐지시켜버렸지 않냐. 그렇듯이 이것도 폐지해야 되는 거다. 왜? 첫째, 왜 폐지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첫째 이유는 뭐냐. 공무원 제도에 위배된다. 공무원 제도라는 거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공무원 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서 월급 줘서 그 사람들 살게 하려는 게 공무원 제도가 아니다. 공무원 제도의 목적은 공무원 시험을 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우수한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대국민 공무원 서비스, 양질의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게 공무원 제도의 목적이지. 그 자리에서 나오는 월급을 줘서 이 유공자들, 자녀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공무원 제도의 목적이 아니다. 즉 10% 가산점을 줬다는 얘기는 10%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붙었다는 거 아니냐? 실력이 더 나쁜데도. 그러면 실력이 더 나쁜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으니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무원 서비스는 더 열악한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 국민인 내가 왜 그 열악한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나는 더 우수한 사람이 공개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붙어서 그 우수한 사람이 제공하는 공무원 서비스를 나는 받고 싶지. 이렇게 광주에서 희생되었다고 해가지고 10% 가산점 받아가지고 열악한 사람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열악한 공무원 서비스 하는 거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모든 국민은 그걸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냐? 공무원은 공개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따로 뽑아서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광주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유공자들의 자녀들은 국가가 돈을 주면 된다. 돈을 주든지 혜택을 주든지 장애인처럼 장애인 혜택처럼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해둔지, 전화 요금 깎아줘, 대학교 등록금 대줘, 무슨 극빈 수당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면 되는 거지. 왜 공무원을 시키냐? 이거 첫째, 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국민의 평등권을 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내 문제. 내가 재판받으러 갔는데 10% 가산점 받아서 올라온 열악한 판사의 열악한 판결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우수한 공개시험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험을 붙어서 판사가 된 우수한 판사의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나는 받고 싶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나에게 얻어지는 불량한 공무원 서비스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첫째 이유가 그거라 이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까지 맞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우겨요. 참 이 사람들이 하여간 우기는 거는, 내가 지금 얼마나 조리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맞다, 당신 얘기가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무익한 대화지만 그 무익한 대화를 좀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좋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대화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럼 끝내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 자, 우파인 내가 문재인 씨를 지지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 그 길이 뭔 줄 아냐? 한번 알아맞혀 봐라. 당신이 내 생각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나는 당신의 생각, 당신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내가 맞출 수 있다. 당신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하면 내가 맞출 수 있다. 예. 자, 문재인 씨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문재인 씨를 내가 지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그거 못 맞히더라고요. 절대 문재인 씨를 지지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안보다, 안보. 문재인이가 무슨 탄핵이니 정권 찬탈이니 다 좋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민주당 생활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이해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단 안보에 있어서만은 내가 이거를 이해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만약에 안보에, 대북 관계 안보에 있어서 종북적이지 않고 분명히 우리 우파와 동일한 선의 안보 노선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문재인 씨를 지지할 수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정파 간에 정견이 다른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우파가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다르게 무슨 지금 뭡니까 임금을 많이 줘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예. 다 좋다 이거야. 그런 거 다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안보에 있어서 이렇게 종북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가 종북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북이란 건 뭐냐? 문재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라.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게 안보다.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여태까지 핵무기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하면 용인하겠다. 즉 핵동결까지 용인하겠다. 이거는 안보가 아니다. 이거는 안보가 아니고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핵동결 선언 이거는 안보가 아니다. 안보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것은 종북이다. 종북이 아니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라. 이게 나와야 된다. 지금 문정인 특보가 통해 가지고 북한 핵을 용인하자. 심지어 손학규 같은 사람도 북한 핵을 용인하자. 이 모양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북인 겁니다. 종북. 즉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안보의 공약수가 있는, 만약에 문재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난 문재인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기더라고요. 또 우겨. 그래서 이 좌파 선수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핵무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걸 왜 자꾸 문제 삼냐 이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든 안 하든 똑같다 이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줬습니다. 당신 말대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자기가 따내게 된다. 핵무기를 터뜨린 것만큼의 효과를 김정은이는 가져간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죽으라고 핵을 만드는 것이다. 알겠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은 틀린 이유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그는 장악하게 된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엄청난 대가로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다. 문재인이도 그렇게 외쳐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내적 그런 체제 유지 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겁내냐 이겁니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다. 당신 말대로 북한은 절대 핵을 못 쓴다고 치자.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왜 저 난리 치냐, 지금. 심지어 일본은 왜 저러냐? 왜 북한 저 핵무기 갖고 일본이 이렇게 들고 나서냐? 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의 아베는 사실은 북한의 핵을 걱정하지 않는데요. 북한 핵무기가 자기네들한테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는 거를 안다는 겁니다, 아베가. 그거 왜 그러냐니까.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대내적 결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북한의 핵무기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 가식적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도 가식적으로 하는 거냐, 이게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좌파라는 사람들은 이게 대화를 해보면 나는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고,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는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못 알아맞힙니다. 내가 물어보면. 나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보면 내가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내가 오늘 이 좌파랑 대화했지만 이 좌파의 대답 모두가 다 내가 예상한 대답들입니다. 내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정말 깨닫도록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오늘 한 2시간 넘게 논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줘도 결국은 어떻게 끝나냐. 얼굴 붉히고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만둡시다 이러면서. 이게 오늘날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예. 첫째, 지식이 짧아요. 자기가 알고 싶은 그 부분만 알고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또 자기가 모르는 팩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오늘 짧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좌파와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더 많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건 이제 줄거리에서 다 가지쳐 버리고 줄거리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더 좋은 말씀이 계시면은 댓글이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름하여 야학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야학운동이란 것은 과거의 문명퇴치운동 그런 것에서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활동에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올바른 이념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작으나마 이 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야학 운동에 우리가 강사분들도 중소 강사분들 예를 들면 이은택 씨라든지 시간이 되면 이런 분들 초빙해서 이념 재무장하고 또 우리 우파내의 인사들에게도 이념 재무장을 하고 다각적인 그런 운동본부로서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열었습니다. 야학운동본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월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후원하는 방식은 돈들이 다 없으니까 월 5,000원씩 매월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후원자 50명을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절반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만은 그 후원자의 인원은 채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아서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입니다. 이리로 후원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 010-5300-7901로 후원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태극사랑에서 기획하고 있는 많은 작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가시화된 거 지금 야학 우리가 운동본부 이 활동을 먼저 방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운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안산이란 좀 외진 곳에 우리가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 1호점 안산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 이렇게 조직적인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저희 야학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극사랑에 송금하는 계좌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하나로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이 계좌 하나로 일원화합니다. 입금하실 때는 입금하시고 문자로 입금 명목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가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 공연이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Bella